안녕하세요. 개원 디지털예술대학교에서 뉴 디지털 아트를 가르치고 있는 김승범입니다. 지난 4월 12일 날 6차식 때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뉴미디어 언어로 그리기로 해봤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의 첫 번째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언어로 디자인 바이 넘버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dbn.media.mit.edu를 검색해서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간단한 페이지가 뜨고요. 지난번에 과제를 한 사람들은 다들 익숙하겠죠? 그 다음에 dbn 3.0.1을 클릭을 하고 그 안에 보면 dbn을 실행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웹상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보니까 지난번 학교 컴퓨터에서는 자바가 깔려있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엑스박스가 뜨거나 잘 실행되지 않는 친구도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선은 이번 우리 수업 안에서는 다른 브라우저는 쓰지 마시고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고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자바 애플릿이 없으면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런타임 환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링크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가 다 제대로 깔려 있으면 이제 지금 화면처럼 그 간단한 디자인 바이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화면이 그 개발 환경이 이렇게 뜹니다. 지난번 과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 작품들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뭐 라인이랑 셋이랑 두 가지 명령어, 선을 그리고 점을 찍는 두 가지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제 기대 이상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이 그 나중에 회고를 할 때 언급했지만 손으로는 뭐 2, 3분이면 그릴 내용들을 컴퓨터로 막 점을 하나 찍고 선을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하려니까 재미는 있었지만 굉장히 노가다였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라고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왜 굳이 또 컴퓨터로 점 하나, 막 도트 하나 찍어가면서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었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했었는데요. 첫 번째 수적 재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성, 세 번째 자동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레프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의 언어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라는 그 환경에 근본적인 원리면서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본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업 전부터 계속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체감하기는 뭐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대체 뭐가 의미가 있지? 우리 수업 시간에 뭐 디지털 아트랑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직은 다들 의문이 되고 또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언어, 세 가지 어떤 기본 개념이 디자인 바이 넘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여러분들의 의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한번 머리로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요. 이해를 한 다음에는 영상을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직접 그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서 따라하면 자기가 뭐 이해하는 줄 알고 잘 진행이 되니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는 한번 스스로 보지 않고 영상을 이 과정들을 한번 반복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좋은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어떤 미션을 드렸어요. 선 4개로 좌측 상단 모서리가 그 모서리에서 시계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폭이 20인 정사각형을 그려보자. 뭐 이런 미션을 드렸고 그 과제를 한 사람들은 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주석. 주석을 좀 수정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프로그램 안에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는 구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주석이라는 거고요. 주석은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래시로 디자인 바이 넘버스라는 환경에서는 슬래시 두 개를 앞에 시작하면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적을 때, 설명을 적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using the language of new media. new media의 언어를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저는 기준점을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니까 대략 40, 60, X축 40, Y축 60에서 시작하는 점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폭이 20인, 20픽셀인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40, 60 라인이 그 네 가지 숫자를 입력을 받는데요. 처음에는 그 첫 시작점이었죠. 40, 60에서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Y축은 그대로고 X축 좌표만 이렇게 변화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하기보다는 그 중간중간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의도가 제대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행을 해 가면서 보면 좀 더 그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그렸죠? 그 다음에는 아래로 선을 긋는, 밑으로 선을 긋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아까 처음 선의 마지막 끝점으로 시작을 하겠죠. 라인 60, 60.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X축은 그대로고 그 Y축에서 Y축의 값이 20이 준 40이 될 것입니다. 잘 되죠? 좀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다음에는 60.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쉽죠? 여러분들 과제를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수업 시간에 연습했기 때문에 아주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뉴미디어 언어에서 그 첫 번째 요소로 말했던 수적 재현이라는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적 재현이라는 거는 컴퓨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숫자로 표현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의미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 반대로 또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뭐 40, 60, 60, 60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X축, Y축 좌표를 나타내는 거겠죠. 같은 숫자라도 그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퍼 100이라고 하면 이때 숫자 100은 숫자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실행해보면 시커매졌죠?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페이퍼는 0, 흰색이 됩니다. 이때 이 숫자는 색깔이죠. 0부터 100까지의 흑백의 어떤 진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은 좌표를 나타내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이 좌표는 실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시작점이 40, 60이었는데 끝점은 그냥 60, 6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은 이 안에는 특히 X축 같은 경우 끝점에 기존의 40에서 플러스 그 너비의 길이인 20픽셀이 추가된 걸 의미합니다. 좀 더 그 라인의 의미가 딱 드러나는 거죠. 좀 더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인 역시 첫 라인의 끝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40, 20이라는 의미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 라인의 끝점 같은 경우는 X축은 그대로예요. X축은 40, 20 그대로인데 Y축의 좌표는 끝점의 Y축의 좌표는 실은 60에서 또 길이인 20픽셀을 뺀 거를 의미합니다. 좀 더 수식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죠?
다음 라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라인도 역시 그대로 40 더하기 20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40 같은 경우는 아까 두 번째 라인의 끝점이기 때문에 역시 60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잠깐, 이렇게 고치다 보면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중간중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뭔가 수식이 바뀌었지만 그림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세 번째 라인의 끝점은 40은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까 시작점에 60 빼기 20이라는 의미고요. 그 세 번째 라인의 끝점에 그 x축 좌표는 원래 40으로 돌아갔죠. 네, 여기서 다시 20을 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첫 좌표에 x 좌표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은 60 빼기 20에서 가지고 오면서 대신 원래의 그 y좌표 60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됐죠? 이렇게 의미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게 숫자들이 총 세 가지가 있네요. 시작점에 이 사각형의 좌측 상단을 나타내는 시작점에 대한 x좌표, y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의 역할이 되는 20픽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길이를 나타내는 폭을 나타내는 20픽셀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는 셋을 사용해서 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 이렇게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을 사용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width, 셋이나 페이퍼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 있는 그런 명령어지만 width는 제가 지금 정의를 해주는, 그런 새롭게 정의해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set width, 폭을 20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했던 20 대신에 width를 대신 적어보도록 해보죠. 20 대신에 width를 적어봤습니다. 실행해보면 그대로죠. 뭐 똑같은 걸 그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장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걸 20이 마음에 안 들어, 폭이 30을 늘리고 싶어,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거 의미를 드러내기 전에 작업이었다면 매번 더해가지고 좌표를 다시 계산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의미를 드러냈고 width라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그냥 width의 값을 30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손쉽게 다른 폭의 길이를 가지는 새로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길이를 늘려볼게요. 40. 뭔가 되게 편리해졌죠? 예전에 여러분이 느꼈던 어떤 번거로움, 노가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 또 우리가 더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시작점에 x좌표, y좌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40이랑 60이랑 값으로. 이거 역시 제가 사각형, 예를 들면 사각형의 x이기 때문에 sx라고 한번 해보자. sx가 40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y는 60. 이렇게 다시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sx, sy. 한번 바뀌어도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변화가 없죠? 40은 sx, 60은 sy. 사각형의 x, 사각형의 y. 자, 처음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졌죠. 뭔가 문자들이 많아지고요. 숫자는 없어지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또 장점이 될까요? 아까는 위스로 빼내면서 그 길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그 시작점에 x좌표랑 y좌표를 바꿈으로써 밖으로 빼면서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x축을 한번 20으로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y축을 80으로 바꿔볼게요. 위로 이동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의미, 그런 의미였던 그 정사각형이라는 게 좀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에 그 숫자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듈성에 대한 것. 두 번째 그 뉴미디어의 언어로서 모듈성을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 의미의 단위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우리가 만든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독립적으로 모듈적으로 이렇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 단위로 뽑아졌죠. 하지만 그 컴퓨터 언어에서는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문법이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는 커맨드라는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커맨드. 저는 이 사각형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명령어의 이름을 박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박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값이 필요했죠. 그래서 x값, y값, 그 다음에 폭을 의미하는 width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래에 그 sx, sy 썼기 때문에 인자로는 sx, sy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그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 보면 가운데 이 네모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면 좀 더 우리가 보기 좋게 뷰티파이라고 하는데요. 예, 읽기 좋게 이 우리가 방금 적은 소스 코드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문제점이 나오죠? sx라는 게 두 번 사용될 수 없다.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이제는 위에서 set이라는 게 의미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들은 주석 처리를 해서 컴퓨터가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은 됐는데 아무 그림이 나타나지 않죠? 예, 그 이유는 박스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했지만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새로운 명령을 만들었지만 이걸 실행시킬 수 있도록 박스를 우리가 새롭게 불러줘야 됩니다. 박스. 우리가 라인이랑 어떤 점을 찍는 명령을 부르듯이 박스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걸 한번 해볼게요. x좌표는 40, y좌표는 60 그리고 폭은 20 픽셀 이렇게 박스를 그리도록 해보죠. 원래라면 라인 4개를 복잡하게 수식도 생각하면서 안에 좌표가 어떻게 바뀐지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짜놨는데 이렇게 의미를 뽑아낸 다음에 줄여보니까 모듈로 나타내보니까 모듈화 해보니까 한 줄 만에 아까 복잡했던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겠어요? 우리가 또 새롭게 그릴 수 있겠죠. 이번에는 20, 80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박스에 60에서 Y축 40 그리고 자그마한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만 사용했다면 복잡하게 좀 번거로운 일들을 박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박스의 속성값들 예를 들면 시작점의 위치, 그 다음에 폭의 길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의 언어에서는 모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컴퓨터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는 인간이 번거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컴퓨터에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은 그 래프 마노비치가 말하는 자동화에는 여러 가지 그 층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위 개념, 뭐 로우 레벨의 자동화에서부터 하이 레벨의 자동화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 되는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자동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복잡한 박스, 우선은 두 가지 박스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원래 박스를 남겨두고요. 이 박스를 여러 개를 그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X축에서 예를 들면 X축의 값을 변경하면서 수평적으로 쭉 사각형 그릴 수 막 여러 개를 자동적으로 쭉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 명령을 사용한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단축시켰지만 X축을 바꿔가면서 값을 바꿔가면서 쭉 그리려고 하면 아마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야 될 겁니다. 수많은 박스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면서 값을 바꿔가면서 해야겠죠. 하지만 이 과정들을 컴퓨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는,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명령어는 repeat, 반복한다는 의미겠죠. repeat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repeat을 하되 얼마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문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repeat n이라는 것을 반복을 할 거고요. 0부터 100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어떤 것을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repeat을 할 수 있는 공간, repeat은 다음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시킬 거고요. 박스를 그릴 때 x축의 값을 0부터 100까지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뷰티파이를 하면 좀 더 읽기 편하게 수정이 되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쭉 칠해진 이유는 사각형을 0부터 100까지 쭉 칠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치 색칠한 것처럼 보이네요.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매번 사각형을 그릴 때마다 페이퍼 0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새로 칠하고 하얗게 칠하고 다시 그리고 하얗게 칠하고 다시 그리는 것들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죠?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n은 x축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y축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이동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죠. 신기하죠? 다시 이 n은 폭을 의미하는 마지막 그 width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좀 더 동적인 정사각형이 되었죠. 이번에는 이 n, 제가 제일 처음에 뉴미디어 언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어떤 의미들이 숫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수적 재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지만 n이라는 것은 0부터 100까지 그냥 이동하는 0부터 100까지 반복되는 그냥 단순 숫자지만 숫자가 좌표가 되기도 하고 x축, y축, 숫자가 사각형의 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숫자가 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펜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펜의 색깔도 변화해 볼게요. 펜은 대신 바탕 색깔은 반대로 변화하겠죠. 100 빼기 n 그리고 뷰티파이를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동적인 재미있는 표현이 이 뉴미디어 언어 세 가지 어떤 기본 원리를 사용해서 그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동영상을 보지 말고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수업의 그룹스, 구글 그룹스에다가 메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든 간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아까 모듈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 아까는 디자인 바이 넘버스에서는 repeat이라고 사용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루프라는 개념, 그런 루프라는 표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복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